이 말을 꺼낸 건 명문대 교수직에서 60세에 명예퇴직한 K씨였다. 30년을 강단에서 보내고 수천 명의 제자를 배출했던 그는 어느 날 아침 은퇴 축하 케이크를 마지막으로 대학문을 떠났다. 퇴직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휴대폰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회의도, 강의도, 학생의 질문 메일도 사라졌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사회적 존재가 오로지 직업에만 기대어 있었던 걸. 정말이지. 그렇게까지 외로울 줄은 몰랐어요. 많은 이들이 명예퇴직이란 단어 속에 긍정적인 상징을 떠올린다. 자발적, 존경받는 은퇴, 여유 있는 삶. 하지만 현실은 그와 달랐다. 갑작스레 쓸모없어졌다는 느낌이 덮쳐왔다. 세상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공허감. 이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은퇴는 직업에서의 퇴장이지만 인생에서의 퇴장은 아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다. 우리는 보통 경제적 준비에만 몰두하지만 심리적 사회적 준비는 종종 무시된다. 특히 지적 직군에 종사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교수, 공무원, 의사, 연구원 등은 퇴직 후의 변화에 더 큰 충격을 받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오랜 시간 자기 정체성을 직업과 동일시했기 때문이다. 교수님이라는 호칭이 사라진 그날부터 그는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여겼다. 그렇게 은퇴 후 첫 해를 보내며 K씨는 불면, 우울감, 사회적 고립이라는 삼중고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K씨만의 것이 아니다. 사례 1 교수였던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경기도 용인에 사는 62세 명예퇴직 교수 P씨는 이렇게 말한다. 명함 한 장 안 남고 나왔습니다. 그땐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퇴직 후 한동안은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야지라며 자신을 위로했다. 하지만 2달, 3달이 지나자 사람들과의 연결이 점점 끊어졌다. 연락 오던 제자들도 자신의 새로운 커리어에 바쁘고 학교 동료들과도 점점 어색해졌다.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건 사회적 역할의 상실감이었다. 그는 최근 지역 도서관에서 무료 강의를 시작했다. 작은 강의실에서 56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다시 생기를 되찾았다. 이게 나의 회복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내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껴야 했어요. 사례 2 은퇴 후 1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울 송파구의 61세 은퇴 교수 J씨는 퇴직 후 말을 잃었다. 하루에 내 목소리를 내는 시간이 10분도 안 되더군요.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가족과도 대화는 줄었고 친구들은 아직 현직에 있어 바쁘기만 했다. 그는 점차 자신감을 잃었고 퇴행성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 결국 상담심리센터를 찾게 되었고 거기서 제안을 받았다. 작은 스터디 그룹을 만들면 어떠시겠어요? 그 조언 하나로 그는 지인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시작했고 이후 주변 퇴직 동료들까지 모이게 되었다. 지금은 매주 1회 10여 명의 은퇴자들이 모여 책을 읽고 삶을 나누는 모임을 운영 중이다. 누구라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 그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죠. 사례 3연금만 믿었는데 너무 외로웠습니다. 부산에 사는 60세 은퇴 교수 L씨는 이렇게 말했다. 난 돈 걱정은 없었어요. 퇴직금도 충분했고 연금도 나와요. 그런데 너무 외로웠어요. 내가 세상에서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그는 취미도 많고 여행도 다녔지만 사람과의 교류가 빠지니 모든 게 허무했다. 그러다 지역 평생교육원에서 은퇴자 대상 인문학 강좌 강사 모집 홍보를 봤다. 그는 지원했고 지금은 한 학기 12회 강의를 맡고 있다. 거창한 게 아니라도 돼요. 내가 가진 걸 나누는 게 삶을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되더군요. 은퇴 후 고립에서 벗어나는 3가지 현실적 팁. 소속감을 다시 만들어라. 퇴직 후 동호회 스터디 지역 모임 등 어떤 형태든 작은 커뮤니티에 소속되는 게 중요하다. 온라인 커뮤니티도 하나의 대안이다. 이를 완전히 놓지 마라. 돈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강사, 자원봉사, 자문역, 글쓰기 등 경험을 살린 일을 찾는 것이 좋다. 나만의 새로운 타이틀을 만들어라. 더 이상 교수는 아닐 수 있지만 작가, 강사, 멘토, 에세이스트 등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이름 대신 불릴 역할이 필요하다. 마무리 은퇴. 제대로 된 설계 없으면
외로움이 덮쳐온다. 60세는 단지 숫자일 뿐이다. 하지만 은퇴 후 아무 준비 없이 맞는 현실은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끊고 삶의 의미를 잃게 한다. 여러 교수들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큰 적은 경제적 빈곤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이었다.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땐 몰랐지만 사회는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우리를 잇는다.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선 은퇴 전부터 관계를 넓히고 정체성을 분산시키는 준비가 필요하다.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느낌. 그게 은퇴 후 삶의 원동력입니다. 왜 평생을 잘 살아온 사람들이 은퇴만 하면 무너질까요? 특히 교수님들이 은퇴 후 외로움에 더 크게 시달리는 이유는 뭘까요? 저도 처음엔 의아했어요. 사회적 지위도 있고 경제적 여유도 있고 지식도 풍부한 분들인데 막상 은퇴하고 몇 달 지나면 무기력해지고 혼잣말만 늘고 술에 의존하거나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와 해법을 좀 차분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전문적인 분석은 하되 어렵지 않게요. 그냥 우리끼리 솔직하게 대화하는 기분으로 읽어주세요. 1. 명예퇴직은 영광의 퇴장이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다. 많은 분들이 은퇴 전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하면 이제 자유롭게 살 거야. 여행도 가고 책도 쓰고 여유 좀 부려야지. 그런데 막상 그날이 오면요. 자유보다는 정체성 상실이 먼저 찾아옵니다. 특히 교수님들처럼 호칭이 곧 존재감이었던 분들은 더 심각해요. 매일 교수님이라 불리며 누군가의 질문을 받고 의견을 말하고 리더로서 존중받던 삶이 갑자기 멈추거든요. 퇴직한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안 옵니다. 메일도 없습니다. 회의도 없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누구지? 이 질문이 무서운 겁니다. 직업이 정체성이었던 사람일수록 은퇴는 존재의 해체처럼 느껴지거든요. 2. 돈은 있는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이게 진짜 공포예요. 제가 상담한 한 은퇴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퇴직 후 처음 2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투명인간이 된 느낌이었죠.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무시당하는 느낌입니다. 존재 자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됐다는 느낌. 연금이 있든 퇴직금이 넉넉하든 소용없어요. 우린 결국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3. 왜 교수 공무원 전문직이 더 쉽게 무너질까?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히려 잘 살아왔던 사람들이 더 크게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인간관계가 직장에만 묶여 있어서입니다. 교직에 계신 분들, 공무원들, 대기업 고위직들 대부분 그래요. 친구도, 인간관계도, 대화도 전부 직장에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퇴직하면 그 관계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둘째,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자기 이미지가 무너지는 순간 무기력해집니다. 은퇴 전에는 존경받는 위치였잖아요. 그런데 퇴직 후에는 누구도 당신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듯한 느낌. 자존감이 무너지고 사회에서 밀려난 느낌이 드는 거죠. 셋째, 삶의 리듬이 붕괴됩니다. 수십 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고 강의하고 일정 관리하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스케줄이 사라지면 삶이 무너져요. 그러면 수면장애, 무기력, 건강 악화까지 이어집니다. 4.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는 은퇴 후 외로움에 빠지지 않기 위한 필수 대비책입니다. 나이, 직업, 경제력과 무관하게 꼭 필요한 거예요. 첫째, 은퇴 전에 직업 말고 내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정체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말은 좀 무겁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진짜예요. 교수님이 아닌 김철수라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준비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작가 김철수, 지역, 강사 김철수, 봉사자 김철수, 인문학 강연가 김철수, 이렇게 새로운 이름표를 하나 더 달아야 해요. 직업은 끝났지만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둘째, 관계망을 직장 바깥으로 확장해 두세요. 여기서 말하는 관계망이란 독서 모임, 지역, 커뮤니티, 자원봉사 모임, 동호회 또는 온라인 모임 등 직장 밖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연결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나중에 은퇴 후 우울증, 고립감 막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에요. 셋째, 돈벌이보다 역할을 먼저 설계하세요.
은퇴 후 수입이 끊기는 건 물론 불안한 일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쓰이는 사람인가 입니다. 돈을 벌든 안 벌든 누군가에게 조언해 줄 수 있고 무엇을 가르칠 수 있고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게 강의일 수도 있고 글쓰기일 수도 있고 취미 기반 콘텐츠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5.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삶의 편집이다. 60세. 인생이 끝나는 나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너무도 쉽게 존재감이 사라지는 나이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선 정체성을 분산하고 사람들과 연결되고 나만의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세상이 당신을 잊은 게 아니라 당신이 먼저 세상과 단절한 건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할 무대는 퇴직 이후에 진짜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